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4주차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야 돼서. 다들 연락 받으셨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마 학교에서 공지가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기 전 기간이 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또 이제 실험, 실습, 실기와 같이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과목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강의실 수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식품공학 수업은 실험, 실습 수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 학기 내내 전 학기 온라인 그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게 된 점을 굉장히 저도 여러분께 그냥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판서 강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이화여대 자체에서 동영상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에 이제 교수자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되면서 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판서 강의도 많고 실제로 어떤 통조림이나 아니면 뭐 열처리 공정할 때, 그리고 뭐 냉동 공정할 때 또 냉동 식품도 보여드려야 되고, 오미키팅 할 때는 이런 오미키팅 장치나 그런 걸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못생긴 얼굴이지만 비디오 강의를 하게 된 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전 기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는 거는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성적이라는 것을 부여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단톡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교수의 재량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간단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가 재량의 범위이고 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째로는 학교의 지침을 따르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대다수를 수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어디였죠? 실러버스를 여기 있구나. 강의기획안을 여러분들 아마 이거 올라온 거 다들 확인하셨죠?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1주차는 원격 수용, 사이버 캠퍼스 했는데, 이게 전체를 다 저희가 온라인 강의로 하게 돼서 아마 이걸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무슨 스터라이제이션, 멸균 공정, 열처리 공정 다 했고, 어떤 오미키팅 시어리, 원래는 5월 21일 날 오미키팅 시어리를 중간고사 이후에 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제가 실험을 아마 간단하게 데모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미키팅을 앞쪽으로 당겼어요. 열 처리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오미키팅도 일종의 서멀 프로세싱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정의하자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는 이걸 Advanced Thermal Processing, 즉 어떤 신가공 기술, 또 이제 그런 어떤 개선된, 이렇게 진보된 기술로서 표현을 합니다.
오미 히팅 시어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 히팅 시어리에서 우리가 멸균이나 살균을 할 때는 얘는 열에 의존합니다. 이게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미 히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멸균이나 살균 공정을 진행을 하겠죠. 특정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미 히팅은 제가 지난 시간에 기초 이론을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됐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전기가 아니까 그러면 이 전기에 의한 미생물 사멸 열의 의존이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쓰죠. 열에 의한 자, 99%는 거의 90% 이상은 열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럼 전기에 의해서 미생물이 사멸되냐? 얘는 조금 얘기하기 힘든데 이론적으로는 거의 전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주 하드한 미생물들, 작은 미생물들한테 우리가 뭐 오미키팅에 한 200V, 300V, 물론 이제 그거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강도로 볼트 퍼 미터로 나타나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200V, 300V 그 정도 전기의 에너지의 범위에서는 미생물은 사실은 크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 미생물을 진짜 전기에서 죽이는 중독에서 미안한데 사멸시키는 것은 PF 프로세싱, Pulsed Electric Field. 굉장히 수 킬로볼트의 고전압. 그래서 오미 히팅은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 Thermal nature. 거의 열에 의해서 죽이는 거지 전기에 의해서 미생물을 사멸하는 건 거의 없다. 아주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세모 정도로 표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판서를 할 때 이 오른쪽 부분이 가끔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 세모 저기까지는 괜찮구나. 그러면은 여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굉장히 좀 실험실이 제 연구실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조명을 다 끄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저희 천장에 있는 등을 끄고 여기 따로 조명을 달았는데 이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수업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학교 안에 연구실도 지금 공사를 의뢰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어떻게 바꿔보게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오늘 이 오미 히팅 하려면 지난주에 이용했던 이 소세지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 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자 그래서 이건 거의 전기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다 이 정도 대부분은 열에 의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오미 히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옴스로우에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죠. V는 IR 그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건데 그 다음에 오미 히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의 전기 전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전압을 주고 식품을 가열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그냥 잡아야겠다. 이 소세지 이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소세지는 아니죠. 이거 약간 그 어육 소세지 같은 건데 하여튼 얘는 먹으면 굉장히 짜죠. 짜다는 뭐예요? 여기 염濃도가 높다는 얘기죠. 염濃도가 높으면 어떨까요? 전기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잘 들겠죠. 똑같은 크기를 이 오미 히팅 하는 거랑 아니면 어떤 과채류, 당근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아니면 오이를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이 소세지가 온도가 훨씬 빨리 상승됩니다. 똑같은 100V의 전압을 가하되죠. 왜? 얘는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를 잘 이렇게 흘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미c 히팅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장갑을 준비를 안 했네. 자, 그래서 이런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c 히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인터널 에너지 제너레이션입니다. 즉 내부에서 발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소세지를 가열할 때 우리가 프라이팬을 놓는다. 그럼 전도로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밑바닥부터 열이 전달돼 올라가겠죠. 그럼 중심부까지 열이 가는 데는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 겉은 타고 안은 덜 익고, 물론 얘는 그냥 먹어도 지금 상관이 없는 상태지만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이걸 대류로 가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오미c 히팅은 뭐야? 전기 에너지가 요 모든 단면에 흐르면서 골고루 흐르면서 내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다 똑같죠. 거의 얘는 냉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내부에서 발열되는 양, 내부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 발생률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와트 보면은 무슨 생각나죠? 와트는 줄 퍼 세컨드가 시간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와트는 결국엔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죠? 효율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트는 뭐죠? 결국에는 줄 퍼 세컨드니까 단위 시간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효율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거는 와트 퍼 M3야.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발생되는 건데 전체 볼륨을 고려를 해야겠죠.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볼륨, 그래서 이 소세지, 이 실린더의 볼륨은 단면적 곱하기 길이겠죠. 그래서 그 볼륨을 구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사칙 연산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그런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열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변환이 되는가. 이 컨버전을 electrical energy to heat, 즉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이율.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미c 히팅이 좋은 거죠. 그거는 뭐야? 그 식품 자체가 오미c 히팅에 적합하다는 거고, 또 우리가 오미c 히터의 설계를 잘했다는 얘기죠. 왜 오미c 히터의 설계는 또 뭐였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V의 전기 에너지를 다 여기다 준다 하더라도 이 100V가 모두 온도 상승으로 사용되진 않겠죠. 뭐야? 이 안에 어떤 전분이 있다면 전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결착적으로 넣으면은 전분이 호화되는데 쓰이는 그런 에너지가 또 있을 것이고, 어떤 단백질을 약간 변성시키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대다수의 또 에너지는 어떻게? 내부에서 에너지가 발열이 되더라도 외부로 손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좀 재미있는 우리가 상황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식품공학과니까 이렇게 전기 회로도 설계하시고 뭐 열전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에너지, 즉 열 손실에 의한 것도 고려할 겁니다. 열 손실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뭘로 하죠? 이런 거에서는 뉴턴의 쿨링 법칙을 이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뉴턴의 쿨링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또 대류 전열 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수업이란 건 항상 플렉서블 하죠.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나가지만 어떤 이 내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열전달할 때 하여튼 지난 학기에 배우셨겠죠. 그 열전달은 정상 상태 열전달과 비정상 상태 열전달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는 뭐지? 축적열이 없고 시간에 따라서 열 이동 속도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면 이게 리니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비정상 상태 열전달은 어떤 거예요? 축적열이 있고 또 열전달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이런 곡선으로 나오는데, 이 오미c 히팅을 할 때는 우리가 오미c 히팅 시리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열전달은 거의
정상 상태 열 전달에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은 좀 비정상 상태인 상황이죠.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정상 상태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 전달은 정상 상태에 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이 오미키팅 효율을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박사과정 분들은 뭐나 석사과정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논문 쓰는 거 중요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논문 쓰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이 박성희에서 박 교수지만 아직은 조 교수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물론 조 교수 다음에 이제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돼서 논문 써야겠죠. 아무튼 이제 논문을 이제 저널 푸드 엔지니어에 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보통 여러분들 저널 SCI 저널 같은데 하더라도 더 오래 걸리는 저널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제가 냈던 거 중에 좀 오래 걸린 편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갖다 리뷰를 할 때 이쪽 리뷰를 할 수 있는 푸드 사이언스 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리뷰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갔는데 리뷰어들이 보통 식품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공 아니면 어떤 진짜 순수한 퓨어 엔지니어링 전공하신 분들 있죠. 기계공학이나 그런 분들한테 가니까 굉장히 리뷰 코멘트가 아주 복잡하게 해서 그럼 열 손실은 어떻게 되냐, 그럼 히터 설계에서 모양에 따른 그거는 고려를 안 했냐고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서울대 리뷰까지 갔어요. 한 3차 리뷰까지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나름 재밌으면서도 진땀 뺐죠. 그런 과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이제 박사과정 분도 계신 것 같고 석사과정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보면 제가 이화여대는 이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엘텍 공과대학에 계신 것 같아요. 저분들 지금 엘텍이 솔직히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그때 임용 계약 관련해서 한번 가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과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학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적분으로 우리가 이 열 효율 이제 설계를 해 나가고 이건 이제 온도 그래프를 이제 적분한 건데 또 이거는 뭐였죠? 열 손실을 Q 로스 구하느냐고 우리가 대리전열계에서도 다르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서 있냐 누워 있냐에 따라서 물론 면적 고려하고 또 그게 강제되냐 자연되냐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또 이런 인터널 에너지 제너레이션을 다 적분기법을 이용해서 또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냥 직선 루트를 가해라는 건데 이런 매틀랩까지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커리큘럼상 코딩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이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매틀랩 보면은 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코딩 해가지고 다 똑똑하시니까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삼천 그래프 만들었던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코딩도 이렇게 매틀랩으로 실행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우즈를 갖다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읽어와가지고 걔가 적분을 하고 온도 대 시간 함수로 적분을 하고 그 효율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코딩도 하고 이 매틀랩이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열 효율이 이제 아마 계산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래 걸리는 거는 몇 분 돌아가죠. 컴퓨터 메모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건 그렇게 멋있는 그래프는 아닌데 우리가 RSM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고민도 해보고 아마 이런 것도 이제 과제로서 부여도 되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매틀랩을 집에서는 거의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비싸잖아요. 근데 학교에는 다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별 과제를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정말 아주 재밌게 이번 학기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바이러스를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하는 오미키팅은 좀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이건 아니고 또 뭐지? 우리가 여기서 4주차 저희 수업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 그런 비정상 상태에 열 전달해서 오미키팅에 대한 어떤 시어리를 갖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서 해서 이제 매틀랩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 수식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여기 파티클이 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랑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이런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소시지 하나를 전기 에너지에서 가열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소시지의 전기 전도도랑 면적이랑 그죠? 여기서 가해진 전기장 강도, 일렉트릭 필드 스트렝스, 볼트 퍼 미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멀티 페이지 푸드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파이프 내에서 우리가 그때 열기경기 했었죠. 이중관형 열기경기 했을 때 근데 그런 거 아니라 파이프 시스템에서 여기다 자 전극을 설치하고 여기도 전극을 설치하고 이 안에 어떤 액상식품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오뚜기 3분 그 회사 이름 하면 안 되죠. 그 어디 뭐 3분 카레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얘는 리퀴드죠. 근데 이 리퀴드 안에 액상 안에 뭐가 있죠? 솔리드가 있죠. 걔가 뭐예요? 아마 카레를 지금 여기 없나? 다음 시간에 한번 카레도 한번 갖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파티클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뭐 캐럿, 당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포테이토 이런 게 있으면 얘네들은 어때요? 전기 전도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근의 전기 전도는 아마 이런 리퀴드보다 낮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똑같이 가열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또 얘를 어떻게 돼? 싱글 페이지, 단일 페이지 푸드에서는 우리가 단일 페이지 푸드에서는 오미키팅 할 때 이론적으로 콜드 스팟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멀티 페이지 푸드에서는 오미키팅에 이런 콜드 스팟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오미키팅으로 가열하는 게 얼마나 빠른 건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시연 영상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가지고 뭐 다른 저널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진짜 카레를 갖고 해서 온도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 리퀴드 액상 페이지랑 솔리드 페이지랑 그런 게 올라가는 게 다 다른데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게 잠시만요. 자 우리가 뭐뭐 공부하겠죠 오늘? 옴스로우,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인터널 에너지 제너레이션 레이트 뭐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1차 시에는 이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2차 시에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제너레이션 레이트랑 컨버전 오브 일렉트리컬 에너지 투 히 이런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습문제 풀면서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 법칙은 여러분들은 아마 친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볼티지 V는 커런트 I 곱하기 R이다. 그 다음에 이 단위가 있죠. 볼티지는 그냥 볼트인 거 잘 알고 계시고 I 얘는 뭐죠? 커런트 암페어고
R은 레지스턴스, ohm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오hm 히팅은 뭐예요? 와트, 파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실은 이 시스템에 가해진 전류랑 전압을 곱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V는 어떻게 되죠? IR이죠. 그래서 여기 V에다가 I 곱하기 R을 대입을 하면 I 제곱 곱하기 R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식품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잘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제너레이션 레이트라는 그런 전기 전도도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이제 직렬 회로랑 병렬 회로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직렬 회로를 보면은 자, 얘네가 그냥 직렬 연결돼 있죠. 근데 회로에는 그 회로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해당하는 저항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압이 있을 것이고 저항에 가해지는 전압이 있을 것이고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것이죠. 그럼 이 저항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오믹 히팅에서는 뭐로 얘기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 저항 하나 자체가 자, 이런 식품 푸드 1, 2, 3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이 시스템에 흐르는 총 저항은 어떻게 되냐? 걔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입니다. 총 저항을 다 더한 값이 되겠죠. 이퀴벌런트. 그러면 총 전압, 이퀴벌런트 전압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는 다 똑같습니다. I1, I2, I3가 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 시리즈 상태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다. I는 I1, I2, I3가 동일하다는 걸 보시고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식품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 회로는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푸드 1 병렬로 연결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퀴벌런트 저항은 R 이퀴벌런트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R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 되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건 오음이 만든 거니까 오음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병렬의 경우에 V는 어떻게 돼요? V1, V2, V3가 여기서 다 동일하다. 이거는 시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기 회로이기 때문에. 이퀴벌런트는 어떻게 돼요? I 이퀴벌런트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다죠. 이 시열이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9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이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셀 콘스탄트의 개념이랑 그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브레이크 갖고 2차 시에서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